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양은우 작가님이 지은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양은우,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거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LG전자와 두산전자, CJ, 프레시웨이 등 국내 대기업에서 25년간 전략 기획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양한 컨설팅과 저술 및 강연 활동을 거쳐 현재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프롤로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경제, 경영, 마케팅, 과학,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뇌과학 혹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신경과학을 응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와 신경과학을 결합한 신경경제학,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결합한 신경심리학, 마케팅과 신경과학을 결합한 뉴로마케팅, 리더십과 신경과학을 결합한 뉴로리더십, 건축 등 공학과 신경과학을 결합한 뉴로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뇌과학은 기존 이론의 정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포츠나 교육, 자기계발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나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석구석에서 뇌를 우리 삶에 응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마다 뇌과학을 미래의 유망한 학문 및 산업 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뇌과학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뇌생남이나 뇌생녀와 같이 뇌와 관련된 신조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관련된 서적의 출판이나 연구 결과 보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출간되는 책들 중 상당수는 뇌과학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주위에서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은 뇌라는 특수한 영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아직까지도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쉽게 풀어 쓴 뇌과학 책이라고 할지라도 모험을 좋아하는 일부 선구자들에 의해서만 한정적으로 읽히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 뇌과학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일반 대중들에게 뇌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알고 보면 뇌와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친근함을 통해 뇌의 응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 속의 현상과 접목함으로써 전문 과학 영역과 일반 대중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를 더욱 잘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돕고 싶은 취지가 담겨 있다. 사실 나 역시 뇌과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식을 쌓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5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던 중 우연히 뇌과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이미 뇌과학이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뇌과학이 실용적인 차원으로 파고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뇌과학을 이용한 마케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스포츠와 정치, 심지어는 법 조계까지 뇌과학 이론들이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다. 기업의 HR 분야에서도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막연하기는 했지만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뇌과학 분야를 파들어가 보기로 했다. 네, 그럼 프롤로그를 보고 다음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나도 모르는 나, 뇌는 알고 있다. 2장 타인을 이해한다는 거대한 착각. 3장 뇌는 타고나는 것일까, 개발하는 것일까. 4장 뇌는 몸으로 말한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 뇌는 알고 있다. 내 기억이 내 기억이라는 생각. 거짓말하는 사람들.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달라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직장인들이라면 상사가 자신이 시킨 일을 왜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거나 자신이 시킨 것과 다른 일을 해왔다고 야단을 맞는 일도 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알고 보면 그러한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철수는 동일한 상황을 A라고 기억하지만 영호는 그것을 B라고 기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호에게 10,000원을 꾼 후 바로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영호는 철수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기억의 차이는 종종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일까? 기억의 오류와 관련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1996년 보스니아를 방문했을 당시 저격수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몸을 낮추면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텔레비전 쇼를 통해 증언했다. 당시 그녀는 오바마와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차량 기록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딸 첼시와 함께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한 아이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과 촬영 기록으로 남은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힐러리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고 무려 8%의 지지율 폭락을 겪으며 결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데 실패했다. 이를 두고 힐러리는 자신의 기억이 맞는다며 억울해했고 자기의 모습이 찍힌 촬영 기록을 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실관계가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역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전쟁 영웅들에 대해 거론했지만 대부분 영화 속 장면들을 언급한 것에 불과했다. 그 역시 영화 속의 장면들을 실제의 사건들과 혼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왜곡을 두고 마크 트웨이는 나는 일생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어떤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고 재치 있게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잘못된 기억에 관한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일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채 흘러간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쓴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는 기억과 관련된 챕터가 있는데
흥미로운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이유를 기억의 착각이라고 표현한다. 앞에서 철수와 영호,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지만 거짓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억은 속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소멸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기억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의 기억이 틀릴 리가 없다며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이번 장을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시기 바란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이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되며 인출되는지 알아야 한다.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기억이란 말 그대로 몇 분 혹은 몇 시간 정도 기억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가 부탁한 아이스크림을 사 가기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일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잠깐 동안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등은 단기 기억이다. 무언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라고 해서 작업 기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단기 기억은 일회용품과 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소멸되고 나면 뇌 속에 남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에 사라지지 않고 뇌 속에 지속적으로 저장되는 기억들이 있는데 이를 장기 기억이라고 한다. 장기 기억은 다시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서술 기억은 일상에서 벌어진 일이나 경험, 의도적으로 학습한 내용 등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다. 반면 비서술 기억은 어떤 것을 행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다. 비서술 기억은 절차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공 던지기 등과 같이 그 행위의 방법을 분명하게 서술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행위를 하도록 재현되는 기억을 말한다. 서술 기억은 다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두 가지로 나뉜다. 일화 기억은 개인이 겪은 경험이나 사건, 감정과 같이 언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이다. 의미 기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들과 그 개념들에 대한 기억으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소금은 짜다. 개는 멍멍 짖는다와 같이 변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을 말한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 때로는 잘못된 기억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셈이다. 기억의 형성과 저장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뇌 부위는 측두 옆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다. 바닷속 생물인 해마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영역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마가 손상된 사람들은 과거에 저장된 기억은 회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 뇌 질환으로 인해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HM이라는 환자는 수술 이후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그 기억이 불과 10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화 메멘토를 떠올리면 쉽사리 이해가 갈 것이다.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해마에서 1차적인 처리를 거치게 된다. 해마는 정보들을 분류하거나 서로 연계하거나 과거의 사건과 관련 짓는 종교와 가정 등을 거쳐 대뇌 피질에 새겨 넣는다. 뇌는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정보들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가 정보를 가공하여 대뇌 피질에 새겨넣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화된 시냅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억이 형성된다. 수많은 시냅스들이 동시에 발화되면서 연결을 이루고 이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주관과 감정에 의해 달라지는 기억. 이 과정에서 뇌는 외부의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여과 없이 정교하게 저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정보가 너무 많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뇌는 항상 에너지를 최소로 소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언가를 기억으로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대략적인 과정만 기억에 남는다. 여기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론 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사탕, 맵다, 설탕, 시다, 초콜릿, 쓰다 등 일련의 단어들을 들려주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달달하는 단어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는 설탕이나 사탕, 초콜릿 등 단맛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으므로 비록 그 단어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 이해 수준, 판단 능력 등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해석을 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섹터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정보에 색을 입히거나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가 기억에 저장된다고 한다. 기억의 저장 과정에 감정이 관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정보는 해마로 보내져 일시 보관되었다가 자극이 강하거나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정보 등 인상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골라내어 대뇌 피질로 새겨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편도체가 관여하게 된다. 편도체는 인간의 정서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위이다. 해마에서 정리된 정보에 편도체에서 받아들인 감정,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덧붙여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정서 상태가 다르다 보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 결과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때로 떠올리기 싫은 나쁜 기억들은 의도적으로 망각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의 일부를 토대로 상상을 덧붙여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틀린 사실들이 쉽게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나 열기구에 탔던 사건 등에 대해 묻자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 4분의 1 정도가 실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로널드 레이건이 거짓말을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흔들리는 갈대. 덧붙여 설득력 있는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쉽게 바뀌거나 심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증인에게 확실해요?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거나 혹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시나리오를 들려주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기억이 바뀔 수 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